안녕하세요. 우리 원장님들. 보이는 라디오가 4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신통방통한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 우리 원장님들과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도 쓰고 있고 4월 달에 강의도 2개나 잡혀 있어서 병원 신축도 하고 있고 정신이 없어서 좀 못 지고 있었는데, 우리 편집해 주시는 직원분께서 원장님 빨리 안 하세요. 그리고 다이렉트 메시지로 왜 안 하시냐고 얘기를 좀 몇 번 들어서 오늘 3월 3일 대체 공휴일인데 원장실에 나와서 원장님들과 한번 또 직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8세 1개월의 남자아이예요. 보시다시피 일단은 딥바이트가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교합이 좀 있고,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횡적 부조화가 보입니다. 그렇죠? 비대칭이 있는 건지 이제 하악이 더 넓어 보이고 이쪽은 우측은 더 넓어 보이고, 업라이트 생기면 완전히 이제 시저부터 반대 교합이 생기겠죠. 구집 관대벽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딥바이트에 라지 오버젯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절치가 하나가 자리가 좁아서 안쪽에 나오죠. 이거 그냥 두시면 63번 발치되고 탈락되고 3번 자리 없어서 하이캐나인 되겠죠. 아래도 삐뚤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83번을 발치시키고 구치부에 근심 이동이 하면서 엄청 심해서 견치들이 매복될 수도 있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매복이 많이 되지는 않지만요. 파노라마 보시면 치아들은 아주 튼튼하게 잘 있지요. 겹쳐 있는 것도 보이고 크라우딩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7번, 8번 사랑니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딥바이트, 라지 오버젯, 크라우딩, 횡적 부조화, 아래 크라우딩 이렇게 됐지요. 잘생긴 녀석인데 얼굴형도 이뻐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래턱이 되게 작아 보입니다. K 테스트를 했는데 K 테스트를 해도 뭐 크게 좋아져 보이진 않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하악 무턱 성향을 보기 위해 다시 한번 불러서 찍어봤는데 입술도 또 두꺼워요. 그래서 셉을 보시게 되면 2급 구치부 관계를 보이고 있고, 딥바이트의 라지 오버젯에 입술 두껍고 들려 있지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말려 있고요. 계측을 해보면 상악도 가성장, 하악도 뭐 평균보다 높지만 어쨌든 2급을 보이고 2급 2류 정도로 보이죠. 그리고 전치부 각도들을 보면 상악 전치부의 각도는 정상이고 하악 전치부 각도도 거의 정상입니다. 그래서 즉 보면 딥바이트에 의해서 하악의 지금 성장할 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악이 좀 갇혀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네, 횡적 부조화도 보이고 있고요. 비대칭처럼 돼 보입니다. 네, CT를 좀 잘못 찍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뭔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봐야 될 게 하악을 보시면 본이 되게 얇아 보여요. 그렇죠? 양칠리에서 잇몸이 부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직 하악의 후방 이동을 하게 되면 전치부 레비오 버전돼서 치아가 되게 순측 피질골이 얇아서 하악 전치부는 뒤로 당기면 당겼지 절대로 앞으로 내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오버젯이 또 이 모양이니, 그렇죠? 하악 전치부 정상 각도이니 공간을 만들기도 애매하고, 이런 오버젯은 어떻게 줄일 것이며, 상악을 업라이트 시키자니 각도가 정상 각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꺾을 수는 없지요. 레비오 버전 시키면서 확장하면서 디텍션 해야 되겠고, 하악은 뭐 한 4, 5도 정도는 이제 IMPA가 86도니까 하악은 이제 한 5, 6도, 6, 7도 정도까지 레비오 버전을 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하악의 안모가 좀 괜찮아지겠지만 구치부 키도 이런 상태니까 바이트를 열고 전치부를 하악을 조금 앞으로 성장을 유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한번 MA를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죠. 그래서 스캔을 뜨고 장치를 이렇게 딜리버리를 했죠. 일단은 여기 이제 장치가 안 맞으니까 따서 다른 것들이라도 움직이고 해서 측절치 자리를 만들려고 했고,
오버젯을 줄일 생각으로 전 요즘에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급 고무줄을 만들었죠. 2급 고무줄 당기면 장치는 뒤로 밀리잖아요. 그럼 하악 전치부가 업라이트 될 거니까 사실 이건 레비어 버전을 좀 시키고 루트 링걸 토클집에서 파워 리치를 주고 확장하면서 당기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물론 치아에 버튼이 달려 있지만 장치에도 영향이 전달되기 때문에 하악 전치 레비어 버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하악 전치부를 업라이트를 시키게 되면 치아가 전방으로 이동해서 순축에 이제 알베올 치조골의 스피즐골이 위험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적혔어요. 상악 전치부에 순축 이동과 순축 경사를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상악 전치부는 약간 레비어 버전 시켜도 될 것 같고, 확장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고 후방 이동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상악에 아치가 좁지요? 아치가 좁으니까 상악을 확장을 하죠. 근데 이게 2022년도에 시작했던 케이스예요. 이 친구가 2022년 11월 우리나라 인비주얼라인 퍼스트가 도입되고 한 6개월 정도 뒤에 딜리버리를 한 거고, 도입하고 한 4개월 뒤에 RT를 했고 거의 2년을 끌고 왔죠. 2년을 끌고 왔는데, 이 당시만 해도 저도 잘 모르지요. 저도 2x4 확장은 10년 넘게 해왔지만 인비주얼라인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도 계속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일단은 이렇게 후방 이동과 확장을 같이 해줬는데, 지금 하라 그러면 저는 6번에 로테이션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확장 및 후방 이동을 D 정도 2번 하고 C 이동도 같이. 왜냐면 우리가 파노라마에서 보면 D번이 그렇게 루트가 강하지 않죠. 곧 빠질 것 같고 힘이 받지 않으니까 2번을 6번을 로테이션 컨트롤하고 부족하면 후방 이동까지 하고, 원심 회전하고 후방 이동도 하겠고, 2번을 그 다음에 동시에 순차적으로 당기고 그다음에 D번하고 C번을 같이 당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뜻 보면 모양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공간도 만들어 왔죠. 하악도 보면 하악도 이렇게 이걸 이렇게 동시에 이쪽으로 쭉 밀면요, 얘가 갈까요? 얘가 가겠죠. 예. 이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중부양이라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도 바이트는 띄우죠. 근데 상악 전치부의 각도가 이렇게 돼요. 103도, 110도인데 이렇게 전치부를 꺾으면 90 몇 도까지 꺾여지겠지요. 거기다 고무줄까지 걸면 더 꺾인단 말이죠. 예. 그리고 하악 전치부도, 하악 전치부를 한번 볼까요? 하악 전치부의 상황은 인트루전 시키면서 나가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쪽 뼈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클린 체크를 조금 그때 초창기라 좀 아쉽게 냈지만 캐드 디자이너에서 또 이상하게 이제 해온 거죠. 그래서 고치고 고쳐서 이제 네 번째 승인한 거를 볼까요? 선생님들 꼭 잘하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라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물론 결과는 아주 훌륭하게 잘 끝났습니다. 일단 이제 보시면 정면에서 보면 이 비대칭을 하기 위해 상악 확장 또 축소를 하든지 뭐 상악을 또 과도하게 확장을 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일단 보면 괜찮아 보여요. 상악을 보면 자 일단 안 좋죠. 지금 한다면 로테이션 컨트롤하고 추가적인 후방 이동이 필요하면 추가적인 후동하고 2번은 오고 CD번은 같이 움직이는 정도. 그래도 확장하면서 뒤로 가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이럴 때 전치부의 반작용을 생각해야 되죠. 바이트 램프를 달아가지고 부치부의 정추를 유도하고 전치부에 인트루전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보면 바이트 램프를 가지고 전치부에 인트루전을 시킨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버젯이 이렇게 되면 애들이 앞으로 내밀어서 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바이트 램프 때문에 하악 전치부가 더 꺾여요. 좋지 않은 방향이고요. 양쪽 내는 것보다는 저는 원래 상태에서 상악 견치의 전치부에 이제 스페이스를 남겨두게 됩니다. 어쨌든 형태는 괜찮았어요. 그다음에 하악을 보면 하악도 좋지 않은 이동이죠. 어쨌든 간에 처음 것보다는 이 상태보다는 조금 개선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합을 보면 횡적 부조화를 해결하려고 그랬고 조금 상악을 과도하게 했으며, 그다음에 오버젯을 잡기 위해 2급 고무줄을 쓰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이 설측의 어태치를 달기 시작했어요. 유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6번의 설측의 어태치먼트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장치를 껴주고 고무줄은 아마 24시간 안 끼고 잘 때만 꼈을 거예요. 어떤 악적인 효과는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구치부의 후방 이동이 잘 되기를 했지만 구치부의 후방 이동을 하면 고무줄로 또 뭐가 문제지요? 6번의 후방 이동이 방해를 받지요. 그래서 아마 잘 때만 살짝 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장치를 5개월 정도를 꼈네요. 5개월 정도 꼈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보면 일단은 바이트가 열렸죠. 그 다음에 횡쪽 부조화도 조금 개선이 됐어요. 근데 아직 화학 확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드라인도 많이 틀어졌네요. 이 상태 미드라인이 이 정도 있었는데 미드라인이 여기군요. 미드라인은 엄청나게 여기 측절치니까 엄청나게 조금 미드라인도 개선이 됐어요. 상하 악공이 좀 확장이 잘 됐지요. 역시 D번은 먼저 빠졌고 그러다 보니 전방부에 확장이 잘 안 일어났고 6번은 좀 뒤로 밀린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도 아직 공간 부족이 많죠. 이러면 이제 마음이 조급합니다. 확장하면서 아치 형태 잘 됐고 측절치 나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 횡적 부조의 부분 개선, 그 다음에 바이트의 오픈, 그 다음에 확장을 통한 크라우딩의 조금 해소. 앞으로 상악은 더 확장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바이트도 열렸고요. 구치부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팅은 잘 되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장치를 떠서 이제 6개월 정도 끼고 이제 두 번째 장치를 꼈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요거를 이제 지우고 4번 계획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목표했던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4번 치료 계획에서 목표했던 게 이건데, 자, 6번의 확장은 좀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아직 좁다. 그렇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 다음에 하악을 보면, 하악은 그래도 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횡쪽 부조화는 아직 상하게 오브제 지금 부족하다는 거고 미드라인도 맞추기로 했는데 미드라인도 조금 됐지만 아직 다 되지 않았죠. 그래서 부모님들께 그렇게 얘기해요. 100% 달성하지 못하고 80% 정도 달성된다. 나머지 것들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재스캔을 할 때는 꼭 분석을 다시 합니다. 이때는 안 했지만 반드시 셋 분석을 해서 하악전치부각도 상악전치부각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수직 성장 FMA가 바뀌었는지 SNL, SB 해야 됩니다. 사실 여긴 좀 안 했는데 네. 너무 바쁘죠 우리가. 네. 그리고 이제 파노라마 상에서 아직도 그래도 4번만 나왔지 5번하고 4번들은 좀 남아서 아직까지 치아들이 좀 펌하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안무를 보면 안무도 생각보다 좋아졌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 친구의 처음을 보면 안무도 왠지 좋아진 느낌이 나고요. 오버젯도 2급 고무줄에 의해 감소는 됐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친구 보면은 가뜩이나 여기 얇습니다. 근데 이제 2급 고무줄을 쓰게 되면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불안한 거죠. 각도는 이제 재봐야 알겠지만 거의 변한 게 없고 2급 고무줄을 쓰면서 업라이트를 시키니까 바들리에게 좀 나가면서 피질골이 불안해지기 시키죠. 요즘엔 CT를 매번 찍어서 CT 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뼈가 나갔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2급 고무줄을 쓸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2급 고무줄을 쓰면서 후방 이동까지 주어지고 업라이트를 시키게 되면 나간다. 그래도 얘는 중간에 치아들이 좀 많아서 그래도 앵커가 좀 괜찮은 편이지만 중간에 치아들이 없다고 하면 장치에 의해서 앞니가 훅 뻗어집니다. 그래서 요 뼈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재스캔을 했지요. 재스캔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번하고 이제 5번을 비교를 해보면
자, 4번이 마지막이 우리가 계획한 거죠. 그래도 뭐 나름 그래도 전치부가 많이 업라이트 되진 않았어요. 상악을 보면 아직 아궁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되고, 하악은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하악의 확정인 진성 골성 확장이라기보다는 업라이트이기 때문에 훅훅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악의 확장량을 하악의 확장량보다 더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너무 자세하게 제가 해드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책으로 보세요. 책으로. 네. 그래서 요런 계획인데 아직도 구치부의 후방 이동도 좀 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5번 치료 계획이 아이고야. 5번 치료 계획이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스캔인 거죠. 그리고 나서 승인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몸이 하냐면 자, 정면에서 보면 자, 미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죠. 사실은 최근 하악에 공간이 좀 없어서 그렇지 최근에 미드라인을 맞힐 때는 2개 가고 3개 가고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좀 분리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4개가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렵다 싶으면 2개 또는 2개 하나하나 이렇게 또 2개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그래서 하악은 더 이상의 확장을 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확장을 줄여야겠죠. 그리고 반대 교합을 넘기기 위해서 호크루저 어태치먼트를 달았네요. 네, 이건 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고요. 상악은 자 로테이션 컨트롤 하면서 확장하면서 내보내고 이렇게 되죠. 바이트 램프를 또 달았네요. 이런 경우에는 바이트 램프로 이제 다물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바이트를 더 열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굳이 열어야 됐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공간을 좀 더 만들어야겠죠. 전 1.8에서 2mm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2급 고무줄을 또 섰는데 마찬가지로 위험하기 때문에 잘 때만 아마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표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스캔 떴을 때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장치를 끼고 세 번째로 왔습니다. 세 번째로 왔을 때를 보면 이거죠? 네. 그래서 승인을 내린 건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리고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상악에서 미드라인이 조금 더 개선이 됐지만 아직 좀 불허하죠. 그리고 그동안 하악의 10원들이 올라오면서 하악 10원이 발치를 했거나 탈락을 했겠죠. 차트 찾아보고 저희는 발치는 웬만하면 가급적 흔들리지만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됐고, 그다음에 3번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3번이 잘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슬라이싱을 줬지요. 레이스페이스를 미리 소진한 겁니다. 그래서 상악의 아치들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불안하죠. 야, 얼마 안 남았는데 3번 자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삭제를 했고요. 스캔 들려고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치의 형태는 아직도 전방부가 좁아요. 좀 더 나가고 좀 더 확장되고 4번도 조금 나가줘야 될 정도, 조금 더 추가 확장이 필요하고, 하지만 하악은 크라우딩이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려하던 행적 부조화도 아직까지는 개선이 많이 됐긴 했지만 아직까지 충분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은 좀 잡혔다라는 거고, 이것 고무줄을 잘 때만이라도 사용해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안모도 오히려 하얗게 나온 듯한 입술 쭈삐 내미고 사진 찍었죠. 그래서 계측을 해보면 처음에는 중간에 계측을 안 했는데 2급이었는데 1급 정도로는 들어왔고, 그 다음에 상악 전칩의 각도 정상, 하악 전칩의 각도를 정상으로 유지했고, 아직은 조금의 라지 오버젯이 남아있긴 하지만 뭐 정상에 가깝죠. 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우리가 이건데 그래도 아직까지 뼈에서 많이 나가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잘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나요? 전방부의 확장 및 측절치의 배열 3번 자리에 만들었고 미리 슬라이싱 했으니까 뒤로 밀고 그 다음에 6번 구치부 관계를 1급으로 만들어줬는데 요건 좀 더 밀어야겠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횡적 보조와의 개선과 미드라인을 코렉션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 왔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계획을 이제 바꿔야죠. 요게 이제 여기에서 스캔을 뜬 거죠. 예. 그러면 자 여기 좀 나가야 되겠죠. 확장이 구치부에 그리고 MA를 한번 해주기로 했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MA를 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간에 악공을 좀 더 넓히고 하악도 사실 퍼스트에서 MA 하악은 좀 줄였죠. 줄이고 악공의 축소와 함께 사실 하악에서는 퍼스트에서는 MA를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구치부를 시팅시키면서 내보내고 저희는 엣지 투 엣지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치부 관계를 조금 더 좋고 전치부의 관계를 조금 더 좋게끔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자, 이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MA를 끼고 2월달에 끼고 봐봐 MA를 끼고요 몇 개월 안 했어요. 아마 장치가 파손되거나 뭐 했나 보죠. 어쨌든 MA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MA를 통해서 편측으로 나가면서 MA를 통해서 미드라인을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했는데 미드라인이 개선되고 그럼 좀 넓어지고 리웨이 스페이스를 다행히 5번 지하가 작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됐고요.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그만해도 될까? 행적 구조화도 개선이 됐고 공간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안모도 괜찮아지고 뭐 치아에 큰 문제도 없고 근데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MA는 이 상태에서 그냥 그만하기로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스캔을 떠서 디본딩에 됐어요. 그래서 요게 디본딩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MA 2달 하기 직전 그 다음에 요게 초진이죠.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아이고 힘듭니다. 네, 보시면 딥바이트가 개선되면서 요 중간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야지 낫겠다. 요쯤 거를 보시는 게 더 좋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바이트가 개선되고 행적 보조화됐고 결국에는 하악엔 축소, 상악엔 확장을 통해서 됐고 미드라인도 맞아졌고 바이트도 올렸어요. 이쁘지 않습니까? 원장님들? 이 상태가 되고 MA가 쓸모가 없었겠지만 하여튼 2달이가 3달만이라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MA를 왜 못했을까요? 하다가 한번 차트를 볼까요? 아이가 장치를 잘 안 끼는 듯 적합도 떨어짐. 그래서 제가 등판을 해서 5일 간격으로 빨리빨리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구치부 키도 이 상태에서 뒤로 밀린 거 보이시죠? 하악은 좀 앞으로 나오고 이국 고무줄의 힘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런데 구치부 키가 지금은 좋습니다. 반대쪽도 이 상태에서 이 상태를 겪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1차 교정이 영구치열 교정이죠. 그쵸? 측절치가 2년 했어요. 2년. 그래서 이렇게 상하게 확장되고 얼마나 형태가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하악도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제가 아직 뵌 적은 없지만 제가 참 감명 깊었던 말씀을 해주신 어떤 원장님, 소아치과 원장님들을 보시면 소아 교정 치료는 집념과 정성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술은 거들 뿐이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아이와 이 어머니를 모시고 잘 끼게 하고 정말 많은 스캔과 사진을 찍고 분석을 하면서
여기까지 끌어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성장할 때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길만 좀 바꿔주면 좋은 성장 방향으로 잘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얼굴이 물론 안 했어도 어떻게 됐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MA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좀 더 좋아지는 안모를 볼 수가 있고 셉상에서도 보면 2급의 관계가 불안불안했지만 결국에는 잘 안착시켰어요. 그래서 계측치를 보면 계측치가 없죠. 계측치를 보면 어쨌든 5.2에서 4.65까지 1급으로 얹혔긴 했죠. 그 다음에 전치부의 각도들도 정상으로 다 이제 마무리해서 좋게 됐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보게 되면 그렇죠? 파노라마 사진에서도 잘 하나 남았어요. 하나. 그리고 6번의 락킹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보이지 않고 CT 상에서도 봐도 좋죠. 그 다음에 원래 좀 약했죠. 우리가 이걸 신경을 계속 쓰면서 해서 거의 유지 하면서 이 누가 CT를 잘라먹대요. 참 안타깝게 저는 자료를 모으는 병이 있는지라 자료를 모으시면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치아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했고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2022년 9월 달에 RT를 하고 여러 가지 2급 고무줄을 거는 좋지 않은 치료법이 있어서 지금 말하면 저는 2급 고무줄을 안 씁니다. 2급 고무줄을 안 쓰고 쓰더라도 하악전 치부에 파워 리치를 주고 한다든지 상악전 치부에 내벽 보존 시키면서 한다든지 하죠. 그리고 22년 해서 디본딩이 10월, 23개월, 한 22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잘 뭔가 비대칭도 보이고 했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잘 됐다면 힘은 들었지만 직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람되게 진료를 마무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강의네요. 강의. 이번에 좀 자세히 했는데 어차피 부모님들도 보시지만 원장님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졌고요. 잘 껴주고 교정 치료를 잘 따라와 주시고 무엇보다 용인 주니어 치과에 찾아와서 아이를 맡겨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제대로 치료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소아 투명 교정 장치, 소아 교정을 하시는 모든 원장님들에게 박수와 리스펙트를 보내고 열심히 해주세요. 4월 달에 대한 소아치과 학회랑 인비주얼라이즈 스페셜 세미나, 그다음에 4월 말경에 출간될 1급 부정교합의 소아 투명 교정 장치 치료에 대한 책을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주니어 치과 원장 문상진이었습니다. 인비주얼라인 패컬티라네요.